요즘 온라인이지만 계약해서 힘들다는 제보가 아주 속출하고 있군요. 네. 어허. 그치?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쨌든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치?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 봐. 학교 다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지금 내신 기간이었을 텐데. 그쵸? 어우. 내신 기간이었을 거야. 심지어 다음 주면 시험이었을 거야. 학교 다녔으면.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 게임할 뭐 시험 끝나면? 아, 그렇지. 시험 끝나면 또 자유 시간이 좋아지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딱 하나 시험 다 끝났으니까 공식적으로 짠 하고 놀 그 여지가 없네. 장단점이 있겠죠. 자, 오늘은 일단 6단원을 끝내고 우리 5단원 연습 문제 숙제로 해왔었던 것까지 풀이를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계획이 그렇고요. 그리고 뭐야? 모의고사는 6단원까지 나올 계획이에요. 몇 단원부터 6단원까지예요? 4단원부터죠? 4단원. 수원은요? 어디서 나와요? 수원은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수원도 해야 돼요? 그쵸? 아, 근데 이번 수원 수요일 들어가요? 이번에요? 아, 수원은 아직 범위를 모르겠는데? 제가 안 보면 안 돼요, 그냥.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따랑. 아, 니들도 모방시 같은 거 쓰냐? 자, 일단 해보자, 얘들아. 유제 풀이 좀 같이 해볼까요? 유제 6-1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저번 시험 채점하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랑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 건 F'가 0이 되는 점들에서 좌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근데 이제 극대값 극소값 구하라 그랬어. 근데 값은 극대극소 구했는데 막 최대 최소라고 써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용어가 비슷한 개념인데 비슷하게 맞았어. 이제 막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의해서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자, 유제 한번 같이 풀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최대 최소하는 거 같이 한번 정리하고 이제 오늘 진도는 그냥 다 활용인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주어지는 활용 문제에서 이거 미분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유형 정리하고 6단원은 끝날 거예요. 최대 최소 해보자. 6-1번에 1번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근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그래프 그려서 주어지는 범위 잘라서 함수값 찾는 거잖아요. 그쵸? 함수값 찾아야 되니까 미분계수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증간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fx 자 이렇게 해서 증간표 그리는데 증간표를 그릴 때 어차피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양쪽 경계값을 끝에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극대극소를 만드는 값을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50kg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극대극소가 되는 점에선 0이고요. 증간표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판단하는 건 F-예요. F-의 부호에 의해서 기울기의 방향이 결정되니까 그 기울기의 방향을 연결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3 같은 거 여기다 넣어두시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되고요. 둘 사이에 0 넣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3 넣으면 플러스 따라서 여기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감소, 다시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계의 함수값들을 구해서 누가 제일 낮고 높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9, 여기는 16, 여기 마이너스 16, 여기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따라서 최대 최소는 여기 극대 극소에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값과 최대 최소의 값은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인데 절대값이 있죠. y는 절대값 x제곱에 x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x 4 이렇게 했을 때 절대값이 등장하는 그래프들은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안에 있는 함수를 fx로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따라서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를 이제 그래프로 x f 다시 x 그 다음 fx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0, 2, 4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값이 0이 되고요. 극대 극소가 생길 테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이 범위에선 플러스 둘 사이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값 넣으면 플러스 그래서 그래프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값 그대로 여기서 구해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20이 나오고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1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로 표현해보자면 x축을 기준으로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마이너스 2일 때 저기 마이너스 20에 찍혀있어. 0일 때는 0에 찍혀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4 여기쯤 그 다음에 4일 때는 16 뭐 이렇게 찍혀있대요. 20 마이너스 4 16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연결되는 이런 곡선이 그려지는데 절대값을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절대값을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x축 아래에 있던 애들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 20이었던 애가 20 찍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2였던 애가 그대로 올라와서 4를 찍으면서 돌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올라왔다 그대로 이렇게 꺾이면서 좀 뾰족하게 꺾이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절대값을 썼을 때의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는 0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 20이 되는 여기서 이렇게 잘려지고 4 그 다음은 그릴 필요 없으니 여기서는 이렇게 16이 된다 하시면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막 부분만 있으면 번거로운데 어떤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식 전체를 일단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래프의 x축 이하를 꺾어서 x축 대칭시켜 주시면 돼서 비교적 훨씬 다른 절대값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치수는 그 중에 제일 높이 있는 값, 작게 있는 값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제 2번. 자, 6-2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4차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fx가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자. 딴 거 없고요. 그래프 잘 그리시면 돼요. 4x.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나오면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 값이 되겠죠.
따로 범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 대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보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함수 f-x, fx 이렇게. 자, 봅시다. 어디가 최대가 최소가 되는지. 일단 이 지금 f-가 0이 되는 점들 등장하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해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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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그죠? 그리고 0이 되는 점이 3개인데 얘가 4차니까 사실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대략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그지? M자의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홀수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같은 거 넣으시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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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연결하면 M자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함수값만 잘 구해서 쓰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 0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 1이다. 계산하시면 주어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0,0이 나오고요. 여기 극대 두 꼭지점이 y는 1, 그렇지, y는 1로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1, 여기서는 1,1이 나와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1이 되는 게 분명한데 최소가 없어요. 왜냐? 실수 전체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양쪽 끝이 끝없이 무한하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보실까요? 지우고 유제 6-3번 보실게요. 아하. 구간 마이너스 1에서 2, 그 닫힌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거 양쪽 경계 포함하는 거고요. 함수 이것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그러면 최대 최소를 논할 때는 딴 거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A가 0보다 크다는 걸 줬네요.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럼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증가표에서 하시면 돼요. 3AX제곱 마이너스 12AX, B는 상수라 사라지고요. 따라서 3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아서 3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증가표를 그릴 때 F'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과 2가 있지만 어차피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증가표를 그릴 때 F'가 0이 되는 값 중에 마이너스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왜냐?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 거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애만 그리면 되는데 그 사이가 2네요. 네? 3으로 묶어서. X네요, 그냥? 맞아요? 3A, 네. 맞아요? 3A X로 묶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쏘리. 잘못했어. 다시. 3A X로 묶으면 X-4. 그럼 0과 4가 되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는 0과 4가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4가 쓰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증가표 그릴 때 X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값 0, 그 다음에 범위의 끝 2, 여기까지만 딱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F-X에서 여기서만 지금 0이 되는 거예요. A는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되고요. 2 넣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다 라고 하였을 때, 그럼 보세요.
최대값은 어디겠어요? 여기가 최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의 형태상. 그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지금 여기가 여기 x가 0일 때가 여기가 최대다. 그런데 그 최대값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3. 그럼 얘를 이용해 보시면 원래 함수에 0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하니까 b는 3이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중에 누가 더 최소가 되겠느냐를 따져봐야겠죠? 자, 얘는 함수에 넣고 계산해 보셔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 넣고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고요. 2를 넣고 계산을 하시면 8, 4, 24, 마이너스 16, 그렇죠.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b에서 a가 양수니까 누가 더 많이 작아지겠어요? 2일 때, 그쵸? 얘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b보다 누가 더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f가 2일 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29가 나오겠구나. 그 마이너스 29가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인데 b는 3이니까 3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잘려진 범위에 높은 거 낮은 거 찾아야 되니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제는 이제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남은 진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활용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 최대 최소 구하는 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활용 문제다 보니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뭐부터? 식을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의 활용. 해볼게요. 이번 문제 6-3. 윤영이 살아났네. 그렇지. 네, 잠시 5분만 자고 하면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죠? 주말부터는 이제 엄청 좋아진대. 왜 바람이 너무 차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바람이 찬데 주말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기온이 올라서 그럼 바람이 좀 살살 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불어. 너무 세게 불어. 지금 주어진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각형은. 근데 여기서 적당한 만큼을 잘라가지고 지금 뭘 만든대요. 좋아. 지금 이렇게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이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상자를 만든대요. 근데 이 문제에서 되게 요게 지금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서 상자를 만들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뚜껑이 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든대요. 이 뚜껑이 있는이란 말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뚜껑이 있는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까요? 요만큼의 길이요. 얘를 알아야 여기 빗금치 부분에 얘를 넓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전체 24 곱하기 24에서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12, 그렇죠. 이게 근데 여기가 12가 되는 건데 이 12가 되는 걸 뭐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 뚜껑이 생기는 직육면체가 된다 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1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봐봐.
여기 부분 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자, 저기를 잘라내고 남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얘를 바닥으로 두면 여기를 요 사각형 여기를 바닥으로 두면 얘랑이 양쪽으로 올라오는 옆면에 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얘가 이게 올라온 다음에 위에 덮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뚜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높이인 여기가 x면 여기가 x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얘가 얘를 뚜껑으로 덮었을 때 이 바닥과 똑같아야 딱 위가 덮여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정확히 절반이 될 거지. 그래서 여기만큼에 해당하는 게 12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걸 뚜껑이라고 한다고 안 나오면 밑면의 바닥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죠. 맞죠? 그렇게 되면 여기 높이 x 하더라도 여기 남는 게 딱 절반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뚜껑을 덮는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남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야 돼서 딱 절반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참 뭐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 왜 쓸데없이 줬을까 싶지만 다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결국 남는 얘는 이 남는 애는 여기 바닥의 가로가 전체 24에서 12 뺐으니까 남는 게 12. 그 중에 x 뺐으니까 12-x가 되는 거고요. 바닥의 세로가 되는 길이는 전체 24에서 양쪽에 x 뺐으니까 24-2x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x만큼의 간격을 세워서 옆에 높이를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 세워지게 되는 이 x가 이제 높이가 될 거예요. 접어서 만드는 직육면체, 그치? 그 직육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접어서 만들었을 때 생기는 부피를 구해줘야 됩니다. 부피는 밑면의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니까 2-x 24-2x 곱하기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전개하시면 돼요. 자, 이걸 전개하시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 x제곱 플러스 288 x가 나오고요. 길이에 관한 이렇게 활용 문제 같은 거에서 특히나 길이를 써먹는 문제 같은 경우는 x의 제한 조건이 자동적으로 생기죠. 왜냐? 여기 x는 이 남은 길이 12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 이 안에서 이 높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는 12보다 커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없으면 이 x가 없으면 높이가 안 생기잖아. 직면면체 못 만들잖아. 따라서 길이가 있긴 있어야 하니까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범위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네. 2 빼기 x는 여기. 12 빼기 x. 12 빼기 x. 그렇죠. 여기 12 빼기 x. 12 빼기 x. 잘못 봤어. 내가 쓴 짝대기를 못 봤구나, 내가. 금요일이라 그래. 어제부터 굉장히 피곤해요. 수요일이 지나면, 그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온 식을 0부터 12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보통 부피는 이제 볼륨 해서 V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V 다시를 구하시면 됩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288. 그럼 얘가 6으로 묶이나요? 6으로 묶이겠네요. 6x제곱 마이너스 16x 6, 4, 24 셀 8 따라서 6에 12, 4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2.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x가 12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를 0으로 만드는 값 중에 12는 별 중요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그래도 일단 씁니다. 어차피 양쪽 경계값이니까. 근데 포함하진 않지만
0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12일 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f-x, f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f-x는 4일 때만 0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형태는 4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12일 때도 이제 0이 되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8 같은 거 넣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어차피 이 이후에 값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식에다가 x에 0 넣으면 0이에요. 왜냐면 여기 x항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어차피 이 값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은 아니잖아요. x가 0일 땐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10일 때도 사실 값을 구하면 0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포함하는 값은 아니에요. 따라서 최대가 되는 건 자동으로 여기죠. 최대가 되는 건 여기 x가 4일 때.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최대가 되는 x의 값과 그때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으니 x의 4의 값을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12가 나와요. 따라서 v의 최대는 512가 되고 그때 x의 값은 4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식을 주고 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활용에서는 문제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고 내가 식도 만들고 그 식의 대상,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대상을 식으로 만들고 그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을 내가 직접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넘겨보시면 기본 문제 6-4가 나옵니다. 6-4 보십시다. 자, 기본 문제 6-4를 보시면 2차 곡선 안에 포물선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는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Y값을 가지는 두 점을 이렇게 잡아서 CD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 ABCD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포물선 안에 사다리꼴을 만들어 놨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그 사다리꼴의 넓이식을 미분해가지고 최대 최소 구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더하고 높이 구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2차 포물선의 식은 y는 9-x 제곱이어서요. 이게 x축과 만난다는 건 해당하는 y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풀어보면 a와 b는 3 그리고 마이너스 3 좌표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3,0이 각각 a, b의 좌표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건 뭐예요? 이 c예요. cd.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 포물선 자체가 y축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C의 x값을 미지수로 잡게 되면 C의 좌표는 x, 9-x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럼 D의 좌표는 거기에 정확히 대칭이 되는 애니까 마이너스 x. 그쵸? 그래서 좌표로는 마이너스 x지만 결국은 윗변의 길이는 y축을 기준으로 양쪽 좌우로 x만큼씩을 간 길이가 되니까 2x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 x축에서부터 c까지의 수직거리고 그게 c의 y 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다 했네요.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는 일단 아랫변 6 더하기 윗변 2x 여기에 높이 9-x제곱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6 플러스 2x에다가 분배해 주시면 3 플러스 x라고 되니까 계산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3 플러스 x 9 마이너스 x 제곱을 우리가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전개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플러스 27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꼴의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C가 가지는 X값은 어디를? B의 좌표를 넘어갈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포물선이 이 A와 B에서부터 이렇게 좁아지면서, 폭이 더 좁아지면서 윗부분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X값은 절대로 B의 값인 3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또 C의 X좌표인 X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그런 사다리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에서 쓰고 있는 x, C의 좌표가 되는 x는 0보다는 커야 하고 3보다는 작아야만 하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 조건에 합당한 형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 범위 조건에서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s 다시는 주어진 s로 계산한 식을 미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과 1에서 f 다시가 0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x가 0과 3 사이인 걸 알고 싶다. 그래서 미분계수를 0으로 만드는 값 중에 마이너스 3은 쓰실 필요가 없고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의미 있는 값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의 경계 일단 포함하지 않아도 쓰시고 1, 3 쓰시고 f 다 증감표 그려서 하시면 여기서 있자 0이 되고요. 0 같은 거 여기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플러스, 그 다음 3 넣으시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0일 때는 여기 x랑 다 사라지니까 27이 합수값이 되고요. 3일 때는 해서 넣어보시면 0이 나와요. 그렇지만 x가 0일 때와 x가 3일 때의 값은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쓸 필요 없고, 우리는 문제에서 어차피 최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가 되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가 되는 건 x가 1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값 넣어보시면 1, 3, 4, 5, 27, 32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넓이 S의 최대값은 3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어진 조건을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해서, 그죠? 문제에서 그 지금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해당하는 미지수로 어떻게 식을 쓸 것이냐,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6-5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니까요. 네, 이온을 내요. 자, 6-5 그거는 네. 이거로 채점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요. 아, 프린트요. 이거 하고 일단 연습 문제 할 거예요. 연습 문제 5단원 저번에 숙제로 했던 거 오늘 풀이 먼저 할 거라서 요거 하고 프린트는 일단 연습 문제 하고 나서 선생님이 걷어서 채점하고 다음 시간에 풀이 하거나, 네, 그럴 거예요. 걷어서 채점은 좀 왜? 뭐 때문이지? 선생님한테 바로 점수가 전화. 선생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투명해야 돼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네. 내가 여러분의 이 수학학원의 학습에 대해서는 엄마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숨길 생각 말아요. 나한테 숨겨서 뭐하냐? 자, 선생님이 알아야 필요한 걸 다 하죠. 보시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에 원기둥이 내접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 원뿔을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지름을 지나게 수직으로 쭉 잘라서 단면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때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면 요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이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꼭지점에서부터 밑면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이제 원뿔의 높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안에 원기둥이 예쁘게 내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은 잘라서 봤을 때 수직할 테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리겠죠. 네, 이렇게 원기둥이 지금 들어있대요.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재요.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 요만큼을 x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니까 밑면의 반지름을 그럼 이렇게 x라고 잡았으면 높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높이. 일단은 y라고 놓을까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선 또 뭐를 놔야 되냐면 이 원뿔 전체의 높이 얘를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기둥의 부피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특히나 그 중에 밑면의 반지름 x니까 이걸 내가 궁금한 x를 기준으로 뭔가 식을 쓰고 해서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부피의 식을 쓸 건데 그 부피를 만드는 기준을 x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는 반지름이 x인 원이니까 파이의 x제곱 일 거고요. 여기에 높이 y 곱하면 돼요. 근데 y로 표현하지 않고 이걸 다 온통 x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이용해서 저 y를 x에 관한 식으로 얘기해야 할까요? 뭘 이용해서? 원뿔 안에 들어있다고 했고 그 원뿔의 반지름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뿔과의 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높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이런 식으로 원뿔 안에 뭐 이렇게 수직인 이런 원기둥이 들어있을 때 이거 높이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닮음으로 하시면 돼요. 요만큼과 그죠? 원뿔 전체의 반지름이 되는 이만큼이 지금 닮음이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여기 1과 대응되는 x의 짝이 되는 요 높이는 h-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 가지고 비례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h-y 대 x는 h 대 1이다.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서 h는요. 원뿔의 높이인데요. 원뿔은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원기둥은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원뿔에 내접하는 다양한 원기둥 중에서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최대 맞죠? 최대 맞나? 최대? 네, 맞아요. 부피가 최대가 될 때. 그래서 부피가 최대가 될 때 x를 찾는 거라 원기둥은 지금 계속 높이도 밑면의 반지름도 변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원기둥은 고정이거든요. 따라서 h는 원뿔의 높이를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얘는 상수예요. 즉, 이 문제에서 이 h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값을 알지는 못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상수라고 정해지는 것들은 이 문제 내에서 내가 그 값을 모를 뿐이지 어쨌든 계속 고정된 값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h는 지금 원뿔의 높이를 우리가 표현한 것으로 내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으나 변하지 않는 값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그냥 h 자체를 값은 모르지만 숫자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 비례식을 정리해서 해봅시다. 자, 비례식 해시면 h-y는 hx. 그러니까 여기서 x만 미지수고 h는 그냥 상수인 거야. x의 개수. 그걸 내가 모를 뿐. 따라서 이걸 정리하시면 y는 h-h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를 요 부피식에 y자리에 넣으시는데요. 이왕이면 h로 묶어서 하시면 편하겠죠. 그럼 파이 h의 x제곱 1-x 얘가 바로 부피식이 됩니다.
h는 둘 다 문자 형태지만 얘네들은 고정된 상수예요. 상수. 그냥 개수 같은 존재.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거나 할 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보시면 파이 h 상수는 그대로 두시고 x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v 다시 x 이제 이것의 최대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계수를 구해 보시는데 그때도요 얘는 그대로예요. 어차피 곱해진 상수는 뭐 미분할 때도 아무런 변화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 얘들은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에서 2x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 h의 x 2x 마이너스 3x 2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어차피 요 원뿔 안에 내접하는 원기둥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인 x는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얘를 구해야 되니까 이게 3분의 2, 여기는 0. 그래서 중간표를 그려보시면 0, 3분의 2, 다음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x, fx. 그래서 여기서 0, 그리고 여기서도 0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얘는 쓰이는 값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0과 3분의 2 사이에 뭐 3분의 1 같은 거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그래서 여기 전체 플러스 나오네요. 이 구간에선 플러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최대는 x가 3분의 2일 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부피가 최대가 될 때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즉 내가 x라고 놓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된다라는 게 나왔으면 이거 넣어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계산한 값도 무의미해요. 어차피 h 모르니까, 높이 안 알려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냥 최대가 될 때 x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언제 밑면의 반지름이 3분의 2일 때가 이걸 밑면의 반지름으로 가지는 내접하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된다. 요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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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식을 잘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 기본 문제 하나 더 있네. 그래도 5번이 끝인 줄 알았네. 하나 더! 마지막! 안 돼. 정말 마지막이네요. 아, 맞아. 아까 이제 이거 수업 준비할 때도 5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적었다가 또 있네? 그랬다. 자, 마지막 기본 6-6까지 얼른 봅시다. 도도도도. 자, 기본 6-6은 이제 이런 도형을 활용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함수의 값에 대한 얘기예요. 점 3,0이 있고요. a가 3,0이에요. x축 위에 점이겠네요. 이 점하고 y는 x제곱 위에 점 p. 그럼 이 p에, 근데 점 p와 a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p를 미지수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의 x좌표를 k라고 놓으면 y는 x제곱 위에 자리값이니까 y값은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p와 a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럼 l은 두 점 차이의 거리식을 쓰면 되죠. 따라서 k-3의 제곱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루트가 있는 채로 계산을 물론 하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0 이상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랬을 때 이 L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결국 루트 안에 있는 K의 2차식이 최대가 되어야겠죠. 그죠? 따라서 L의 최대는 K-3의 제곱 플러스 K제곱의 최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루트를 씌웠을 때가 이제 L의 최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K가 값의 제한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근데 저 어. K 제곱 아니에요? K제곱, 맞아요. 맞네. K제곱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K는 범위 제한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위에 점 어느 점이든 되면 되고요. 여기 위에 어느 점에서든 여기까지의 값의 최소 찾는 거군요. 최대가 아니고 최소를 찾으시면 돼요. 최소. 따라서 L의 최소는 이것의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K로 표현된 이 함수를 우리 F의 K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K의 4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얘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보자. 그래프를 그려자. 미분계수 하시면 돼요. 4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6 따라서 2로 묶으면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에 호 1, 2, 1, 3 2, 3 여기 마이너스 하시면 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K에 대한 저 미분계수식이 0이 되는 건 1일 때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하면 돼요. 네. 잘못했죠? 오씨. 오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넣어서 1 되는 거 찾아야 되네요. 일단은 2로 묶고 2K의 세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데 여기다 1 넣으면 미분 되니까 아니 0 되니까 1로 조립제법 하시면 K 마이너스 1 일단 나오고요. 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K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이 된다고 할 때 일단 K는 1이다가 하나 나오고요. 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땐 판별식을 해봅니다. 이거 판별식 해보시면 이거 짝수 판별식 되니까 짝수 판별식 했을 때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0보다 작다거든요. 즉 요 인수분해돼서 나오는 이 2차식이 0이 될 때는 해가 없다. 그렇지. 따라서 F-를 0으로 만드는 값은 1뿐이다. 그러면 증가표 쓰기가 심플해지죠. 1만 쓰시면 되니까요. 네. 자, 1만 해서 1의 좌우에 부호 판단해서 판단을 해보자. K니까 K. 여기서 0이고 1보다 작은 값.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값이에요. 그쵸?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 근이 없으려면 X축보다 이렇게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애. 그러면 1보다 작은 값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넣으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어디서 X가 1일, 아니 K가 1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F의 식은 1이 될 때가 최소가 되고요. 1, 1, 1 넣으시면 1, 1, 11, 5, 6, 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L은 그 5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L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루트 5가 된다. 그리고 그때 P의 좌표를 구해라. K가 언제일 때? K가 1일 때니까 그렇지. P의 좌표는 1,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미분하고 이 미분계수하고 증가표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요. 2차 인수분해 다 쓰죠. 조립제법에서 고차식의 인수분해하는 거 다 써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0이 되는 거 판단할 때 2차식의 해관계 그죠? 이거 다 쓰죠. 그래서
수상에서부터 누적으로 해온 그치? 개념들이 굉장히 두루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같이 계속 반복하고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는 일단 됐고요. 우리는 그거를 꺼내봅시다. 연습 문제 꺼내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기온을 내세요. 기온을 내세요.